먹어도 배고프다. 난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살이 쪘는데 계속 배가 고프다. 몸 안에서 생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다이어트를 시도하더라도 실패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나약한 의지 탓이 아니에요. 다른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저의 최애 주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식욕의 과학입니다. 여러분,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 빼는 거는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빠져. 이걸 진리처럼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잠깐 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되나요? 저를 보셔도 점점 쪄가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10kg 뺐다고 했지만 10kg 빼고 나서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야금야금 1kg, 2kg씩 살이 더 찌려고 하는 거를 진짜 억지로 빡 붙들어 매고 지금 땅콩 버터 오징어 안 먹으면서 열심히 참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땅콩 버터구이 오징어의 콤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 우리 몸 자체가 덜 먹고 더 움직여서만 체중 조절이 되는 건 아니다.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거는 잠깐 반짝 단기적인 것이고, 우리의 뇌가 우리의 몸무게와 우리의 식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몸무게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식욕을 연구하고 체중 변화를 연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정확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정확한 연구인데, 일상생활 속에서 먹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하고 연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게 옛날에는 먹고 움직이는 거를 제한하는 실험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바로 교도소입니다. 미국 버몬트주의 벌링턴에서 교도소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무지막지하게 먹을 거 줘가지고 살을 찌우는 연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4,000kcal 정도를 더 먹였어요. 어떠한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냐면요, 이 죄수들의 몸무게 평균이 별로 안 늘어요. 안 되겠다, 더블로 올려. 하루에 무려 8,000kcal에서 1만 kcal 정도를 더 먹여요. 근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더 먹였는데 일주일 동안 평균 몇 킬로그램 더 체중이 증가했는가? 평균 1kg 늘었대요. 먹는 만큼 쪄야 되는 거 아니야? 알쏭달쏭해졌죠. 반대의 케이스는 어떨까요? 살을 찌우는 건 어렵지만 빼는 거는 더 쉬울까요? 미네소타 굶주림 연구라고 해서 병역 기피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려 1년 동안이나 체육관에 가둬놓고 육체노동을 매일 시키면서 하루에 딱 1,500kcal만 주는 거죠. 6개월 만에 체중의 무려 25%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극단적인 이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정상으로 열량 공급을 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 체중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체중 설정 값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이 적게 들어오건 많이 들어오건 뇌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 기본적인 에너지는 확보를 하려고 하는 호메오스타시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먹건 많이 먹건 외부 상황이 힘들건 뇌는 몸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무엇이 내 몸의 적정 체중을 설정하면서 식욕을 발동시키고 포만감을 발동시키고 나의 대사량을 결정짓는가 라고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은 그렐린과 PYY, 렙틴, 인슐린, 이러한 종류의 호르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것은 그렐린, 하루에도 3번 이상 발동이 됩니다. 배고프다라고 그러면은 그렐린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식욕을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식욕이 발동이 돼가지고 먹었는데, 자, 소화되기 위해서 소장까지 음식이 내려오죠. 그러면은 펩티드 YY라고 하는 PYY, 이 호르몬이 또 신호를 보내면서 먹을 거 들어왔어, 나 지금 오케이,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죠. 근데 이 그렐린과 별개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 몸 전체 에너지가 지금 충분히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아냐? 바로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몸에 지방세포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렙틴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야, 이 정도가 내 적정 몸무게야, 우리 지금 에너지 충분해, 내 몸의 기초 대사량과 내가 얼마만큼 열량을 써야 되는지 자체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체중 조절을 해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먹어도 배고프다.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살이 쪘는데 계속 배가 고프다. 자, 이건 뭐냐? 몸 안에서 렙틴 저항성이 생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렙틴이 수용체에다 딱 가가지고서는 나 이제 배부르고 우리 괜찮아 라고 신호를 줘야 되는데, 이 렙틴에 대해서 수용체가, 그러니까 뇌 쪽에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디서 막 손을 흔들면서 신호를 하고 있어서 야 우리 지금 충분해 그쪽에서 더 많이 보내지 마 이러고 있는데 창문에 막 잔뜩 안개 같은 게 껴가지고 손 흔드는 게 안 보이는 상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뇌가 렙틴이 많다라고 하는 신호를 못 받게 만드는 게 뭐냐, 우리가 설탕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인슐린이 빡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뭘 하냐, 인슐린하고 렙틴하고 비슷하게 수용체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렙틴의 수용체에 딱 가서 우리 배불러 라고 해야 되는데 렙틴이 들어갈 자리에 인슐린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되게 나쁜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설탕이건 지방이건 내가 아무리 많이 섭취를 해도 뇌가 내가 이렇게 많이 지금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어, 나에게 에너지가 많아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서 끝없이 먹게 되고 배고프게 되고 이런 건데, 이거는 내가 나의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뇌에서의 신호 시스템 때문에 유전적으로 비만에 유난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웬만한 건 다 연구했기 때문에 요거 연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2000쌍의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유전자는 완벽하게 동일한데 다른 환경으로 가서 생활을 할 때 75%의 경우가 거의 동일한 BMI를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비만이 되고 안 되고 내가 얼마만큼 과체중이 되고 안 되고는 유전적인 영향이 75%나 된다. 자, 그렇다면 살이 찌고 찌지 않고 비만으로 가고 안 가고가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서는 전혀 결정이 되지 않는 걸까? 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에 가장 큰 가난과 굶주림, 기근을 겪었던 곳이 어디냐? 네덜란드입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44년, 45년 네덜란드에서 기근을 겪었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비만할 확률이 아주 높았던 거예요. 비슷한 케이스가 나이지리아 내전에서 엄청난 굶주림과 기근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경우가 아주 높은 확률로 비만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연구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라고 하냐면요, 유전자 자체가 비만을 결정짓지만 비만 유전자가 있더라도 발현이 될 수도 있고 발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극도의 기근이나 굶주림을 경험했을 때 이 경험 자체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끼치는 후속 유전학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극도의 배고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경우가 나중에 비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체중으로 갈 수 있거나 내가 건강한 대사량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딱 한 가지 해킹해야 됩니다. 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체중 설정 값을 바꿔야 돼요. 체중 설정 값을 무엇이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느냐,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냐, 내가 얼마나 안 불안하고 잠을 잘 잤냐, 되게 원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에 가까운 이것들이 내 뇌가 가지고 있는 체중 설정 값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새끼 잘 먹고 건강한 음식을 잘 먹었고 잠을 잘 잤다. 그러면 과다한 식욕 없고요. 포만감 빨리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뇌에서 야, 우리 지금 다 괜찮은 상황이네, 이거 좀 낮춰도 되겠다, 이렇게 많이 축적하지 않아도 되겠다, 기본적인 대사량 올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현대인이 계속 살찌고 섭식장애 오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가? 바로 이게 안 돼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게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불안할 일 없이 잠만 잘 자도 살은 알아서 빠지고 몸의 기초대사량은 알아서 조절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트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결국은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한데 그 기본적인 것들을 챙기기가 이렇게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다 라고 한다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스트레스부터 해결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그리고 충분히 잠을 잘 잘 수 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살을 빼고 건강한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근본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 살펴봤고요. 마음 편안하고 불안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